민주당이 민노총한테 법을 만들어서 바친다. 그리고 어떤 다른 분은 청부 입법이다. 민노총이 시키는 대로 입법해준다. 근데 왜 해주냐? 자기들도 유리하니까. 회사나 조직을 민노총한테 앵겨주는 대신 민노총이 이렇게 광화문 집회도 열심히 조직하고 MBC는 열심히 그 민노총, 민주당 편들어주고 그런 공생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연결돼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무슨 큰일이 생기면 또 촛불 이러면 또 민노총이 제일 앞에 나와서 돌격대 역할을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서 민노총의 입지를 계속 열심히 북돋아주고 이 사람들이 불법해도 이번 주 최대 이슈입니다. 화물연대. 제가 이번 주에 텔레비를 보면서 화물연대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는데 이게 이제 방송국들에서 이게 뭐냐면 사실 그 노동 이슈이기도 하고 공정거래 이슈이기도 한데 정말 무슨 남의 다리 긁는 소리 하는 분들을 잔뜩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패널들이 이 이슈를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입장만 얘기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제가 참 이 시청자분들께 오늘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상황 어떤 상황이냐? 어제 나온 그 보도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시멘트 출하량이 평시 대비 80%, 그 다음에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70%로 회복이 됐다. 그래서 지금 화물연대 운송 거부죠. 운송 거부도 상당히 김이 빠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레미콘 이런 시멘트 벌크 트럭 이런 트럭들이 건설 현장 이런 데 가서 그걸 타설이라 그러잖아요. 시멘트 붓는 거. 그거는 지금 아직도 반 이상 60% 70%가 아직 그게 안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아까 우리 댓글 남겨주셨는데 지난주부터 아파트 건설 현장은 다 거의 올스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 경제에서 지금 어딘가 관이 막혀 있는 거죠. 추경호 장관이 어제 뭐라 그랬냐면 완전히 버틴다고 정부가 지지 않겠다. 사법 처리한다. 불응하는 사람들,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 방조하거나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속 사법 처리하겠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제 뭐라 그랬냐면 시멘트 외에도 정유, 철강도 업무 개시 명령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정부가 강하게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국민들의 여론에 달렸다, 사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업무 개시 명령으로 정말 갈 거냐, 그리고 그게 지속될 거냐,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달렸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다음에 국민들이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계속 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입장이 계속 갔을 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쇠구슬 테러, 이게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나빠진 이유는 지금 보셨죠? 어제 영상 보니까 정말 끔찍하던데 이 화물연대 소속된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위에서 쇠구슬을 쇠총으로 날려가지고 맞은편에서 오는 그 화물 운전사 유리창에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 위에서 이 쇠구슬이 유리창 위에 탁 해서 유리에 금이 가잖아요. 그 순간에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놀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폭력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같이 달리는 다른 차들도 문제잖아요. 다른 차들도 다치는.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뭘 믿고 이러냐는 거죠. 도대체 이 화물연대, 지금 화물연대는 민노총 우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파업도 아닙니다. 근데 화물연대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일종의 업무 거부이고 운송 거부 또는 일방적인 거래 중지죠. 지금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맺은 계약을 이행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뭘 믿고 다른 운전자들한테 이런 폭력을 쓰냐 도대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뭐냐? 뭘 믿었겠냐? 문재인 정부 동안 이런 걸 하나도 안 잡았으니 그걸 믿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온 거 중에 이게 재밌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떴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조에 가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안 들여보내줘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에 한번 뜨면 굉장히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조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경찰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들여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배짱이 좋은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떴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담합이라고 보고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송거부 강요했냐, 다른 개인 사업자를 강요했냐, 그래서 담합을 강요했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본 구조예요.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이 화물 운송자들을 자기 자본을 가진 사업자라고 보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동네 분식집 같은 경우에 하루하루 힘들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텔레비를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럭을 사서 이자 갚으면서 다 하고 한 달 수입이 3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안전운임을 해줘야 된다. 이러는데 아니 그러면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 파시는 사장님 생활비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서 300만 원이 안 되면 그럼 떡볶이 가격을 우리가 최저 떡볶이 가격을 정해야 된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면 장사를 접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이게 기본적인 시장 경제의 질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안전운임을 도입한 것은 이게 과로, 과속, 과적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하는 거지만 이 과적의 문제를 그래도 완화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일몰조항과 함께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그래 정말 과적이나 과속을 정말 줄이는 효과가 있었냐? 그래서 이런 이상한 규정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거를 국가적으로 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름 특수성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게 효과가 있는지 보자. 그리고 국토위가 지금 3년 연장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영구화를 해주든가 영구화 해주고 품목 확대하라 이러면서 지금 이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구조를 지금 일단 보신 다음에 이걸 보시면 이겁니다. 지금 정부의 굉장히 강력한 게 뭐냐면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도 아예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강한 발언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등록만 하면 된다는 거고 지금은 노무현 정권 때 이걸 허가제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새로 화물차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으니까 허가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화물차 번호판이 프리미엄을 가지고 거래가 되거든요. 지금 국토부가 한 얘기는 뭐냐면 이거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 다 화물차 몰 수 있게 해서 가격 경쟁 시키겠다. 안전운임제도 폐지하고 그러면 진짜 정말 경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텔레비에 나온 민주당 패널들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정부가 이 화물연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래요. 아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예요. 아무리 많이 쳐도 특고지만 어쨌든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 패널들 얘기가 정부가 이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취급을 안 했는데 어떻게 업무를 강제할 수 있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갖고 있는 법은 의료법하고 이 화물차, 화물운수법 2개밖에 없습니다. 이 2개는 국가의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의료법하고 특히 화물운수법은 노무현 정권 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엄중한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판례를 보면 보통 그것은 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의료법도 마찬가지죠. 의사는 면허를 정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 얘기는 아주 엄격하게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화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허가제잖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 이미 그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새로 신규 진입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상당히 특수한 개인 사업자라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대신 나라가 굉장히 엄중할 때는 그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겠다라는 게 이미 그 합리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너무 어이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물연대? 음, 노통이 업무 개시 명령법은 잘 만들었네요. 이재학 선생님. 잘 만든 게 아니고 이분이 그 화물연대 파업해갖고 어쩔 수 없이 허가제로 바꿨거든요. 등록제를. 그러니까 완전히 진입장벽을 쳐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굴복을 했는데 그 해에 파업이 아니라 이 운송 그 거부를 한 번 더 했어요. 노 대통령이 열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허가제로 만들어주기까지 했는데 한 해에 두 번이나 운송 거부를 하니까 멈춰 섰으니까 노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이거를 그 업무 개시 명령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첫 단추가 잘못 깬 덕분에 그런 그 강력한 조치를 한 거죠. 네, 이참에 좀 제대로 그 질서를 세우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하는지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가 오늘 내일이 또 굉장히 피크라고 하는데 그거 좀 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의사를 또 분명하게 또 표시해 주시면 더 좋죠. 자,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지금 민노총 얘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다 민노총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쇠고수를 쏜 거 말씀드렸죠. 쇠고수를 무슨 배짱으로 쏘냐 도대체 다른 운전자한테 고속도로 위에서 그게 뭐냐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그걸 다 용인했잖아요. 지난번 기억나시죠? 그 택배 근로자들 그 택배 배달하시는 분들이 원청 나와 이러면서 저 CJ 대한통운 건물 가서 막 부시고 그랬잖아요. 막 폭력에 그 파괴까지 하는데도 경찰관이 와서 다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었잖아요. 원청 나와 이건 우리 법에 불법입니다. 그 하청 근로자하고 원청하고 교섭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근로계약이 다 무너지는데. 근데 원청 나와 이러면서 대한통운에 가서 뭐 건물을 문도 부시고 막 이랬죠. 근데 동네 경찰들이 와갖고 다 뒷짐지고 구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법대로 하는 거를 정부가 싫어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지금 몇 년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겁이 안 나는 거죠.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서는 남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걸 정부가 묵과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그런 원칙은 적어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노총 얘기는 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민노총이 합법화된 거는 얼마 안 됐지만, 사실 87년 우리 민주화 운동 할 때 국민들이 민노총이나 그 당시에 이제 그때 민노총 있지도 않았지만 그때 그 노동운동이 완전 폭발할 때 국민들이 상당히 지지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민주화되는 사회의 움직임하고 이 그 노조 운동이 그 강화되는 게 같은 거야.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그 민노총 한돈총이 중간에 합법화도 되고 굉장히 성장했죠. 근데 지금 성장한 다음에 현재 상태를 보니 세상이 변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 얘기 좀 볼게요. 지금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반갑고, 이때까지 그것이 이렇게까지 지체된 것이 안타깝고, 근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셔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 변화에. 지금 보세요. 이번에 지하철 노조 하루 만에 파업 접었죠? 그리고 철도 노조 지난주 금요일 날 파업하기로 했는데 철회했죠? 그리고 오늘인가요? 오늘이 내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하겠다고 하는데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일 날 토요일 날 서울 부산 전국 노동자 대회 했는데 사람들 별로 안 왔다고 합니다. 10,000명 정도 왔다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냐면 민노총이
이렇게 로드맵을 쫙 해놨는데 별로 인기가 없는 거예요. 별로 사람들이 참여도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장악력이 예전 같지 않다. 장악력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한 예로 서울교통공사 서울지하철노조에 이번에 왜 정치 파업을 하냐, 정치 세력화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노조가 제3노조입니다. 이게 올바른 노조인데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해요. 젊은 분들이 이 지하철 노조에 들어가는 젊은이들을 또 굉장히 우수한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너네들 정치 투쟁에 우리 써먹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 노조들이 굉장히 화가 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인원 감축 때문에 그 지하철 노조가 파업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올바른 노조, 젊은 노조는 야, 솔직히 지금 재정 압박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무대기로 정규직 전환을 시켜줬잖냐. 그것 때문에 지금 영원히 재정 압박이 생기게 생겼는데 제대로 된 채용 절차 없이 다 굉장히 많은 수를 한꺼번에 정규직 전환해 준 게 회사에 이렇게 해악을 끼쳤는데 라고 이분들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업 시작한 다음에 최근 한 달 사이에 조합원이 600명이나 증가했답니다. 이 젊은 노조에.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7년 이후에 뭔가 본인들이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 정의를 막 대표한다고 하면서 사실 뒤로는 그렇지 않았던 한 정치 세력이 이제 사그라드는 그 흐름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로 젊은이들 때문에. 이게 정치 투쟁을 갖다가 하려면 니들끼리 노조 그만두고 나가서 해, 정치해. 왜 우리를 써먹어?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민노총은 사실 정치 투쟁만 하는 조직이잖아요. 뭐 지난번에 그 여름에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당에서 보낸 서한을 읽고 한미동맹 폐지 이런 거 막 주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젊은이들은 이제 그런 거 싫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근로 조건 가지고 파업하는 거에 동참할 게야. 너네 정치 투쟁은 너네끼리 해 이런 거죠. 이게 40년 동안 이게 지체돼 있던 어느 초반에는 이 사람들이 그 한국 사회에 기여했지만 더 이상 기여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지금 디지털 타임스에 난 기사인데 1년에 수백억을 조합비를 모아서 홈페이지에 공유도 안 하고 감사는 내부 감사, 깜깜이 회계. 다른 나라는 법으로 투명화를 강제하든가 아니면 자기네 노조 규약 자체가 국민을 향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조합비를 걷어서 그거를 공개하는 거죠. 어떻게 썼는지. 근데 이 우리나라 민노총은 그런 거 하지도 않는다. 아주 지 멋대로 살아온 거죠. 그리고 정권들도 이 사람들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둔 거고 지금 조합비 몇억 원씩 빼먹어서 생활비, 해외여행비로 썼던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고 한노총도 마찬가지인 게 노조비 빼돌려서 처벌받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엄청난 조합비를 지금 공개 안 하는 이유 중에 뭐냐? 조합비 중에 상당 비용은 반정부 정치 투쟁에 쓰인다는 거. 그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 광화문에 집회하잖아요. 그 집회하면 그 민노총 엄청나게 큰 소리로 큰 무대 꾸미고 하잖아요. 그 커다란 무대 꾸미는데 그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게 무대 하나에 뭐 1억이 들어간대나 그래요. 그건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런 집회를 해서 그 버스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무대 꾸미고 이러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합비 어떻게 쓰는지를 까면 조합원들이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이게 이런 거 문제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그동안 누리던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지난주에 주말에 들어왔던 거 민주당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철도 파업 방지법 지금 미국 경제 어려운데 지금 파업할 때야 그래서 정부가 만든 합의안에 다 그냥 사인해라고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노조 친화적인 인물인데도 이 법을 통과시켜줘서 고맙다고 지금 의회에 사람들을 막 초대해서 밥까지 먹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구조는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파업을 하는 것을
용인하고 민주당은 민노총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주고 아까 방송법처럼 방송법이라는 게 민노총한테 MBC를 앵겨주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민노총은 민주당한테 유리한 얘기로 계속 지지해주고 그런 그 거래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가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왜 권성동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입법 조공이다. 민주당이 민노총한테 법을 만들어서 바친다. 그리고 어떤 다른 분은 청부 입법이다. 민노총이 시키는 대로 입법해준다. 근데 왜 해주냐? 자기들도 유리하니까. 회사나 조직을 민노총한테 앵겨주는 대신 민노총이 이렇게 광화문 집회도 열심히 조직하고 MBC는 열심히 그 민주당 편들어주고 그런 공생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연결돼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무슨 큰일이 생기면 또 촛불 이러면 또 민노총이 제일 앞에 나와서 돌격대 역할을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서 민노총의 입지를 계속 열심히 북돋아주고 이 사람들이 불법해도 눈 감아주고 지금 그런 구조가 계속돼 온 거죠. 이런 세월은 이제 끝내자라는 게 젊은이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저는 참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고 어떤 합리성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이고 그런 큰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 속도가 지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지부진한 이런 뭐랄까요 지체된 관성을 신속하게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저런 젊은이들의 합리성에 대한 갈급함이 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를 좀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기성세대도. 세상이 변한다. 민노총도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